신안 유도 설비 부분을 아주 꼼꼼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화재 같은 위급 상황에서 정말 우리 생명줄 역할을 하는 설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도등, 비상조명 등,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게 어떻게 설치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핵심만 오늘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유도등부터 살펴볼까요? 그 녹색 불빛으로 비상구나 피난 방향 알려주는 거요? 네, 그렇죠. 크게 보면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또 객성 유도등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은 아마 피난구랑 통로 유도등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피난구 유도등, 이건 말 그대로 비상구, 그러니까 뭐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나 아니면 직통 계단 출입구 바로 위에 딱 붙어 있죠. 여기가 탈출구다 하고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설치 높이가 중요한데요. 바닥에서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1.5m요? 왜 하필 그 높이일까요?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보통 위쪽부터 차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허리를 숙이고 대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선에 비교적 잘 들어오는 높이가 바로 그 1.5m 정도라는 거죠. 연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이동할 걸 고려한 거군요. 와, 되게 실용적이네요. 네, 그리고 3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게 보여야 하고요.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30m요? 알겠습니다. 그럼 복도나 계단에 쭉 이어져 있는 그 통로 유도등은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진 모퉁이마다 설치하고요. 모퉁이마다. 네, 그리고 직선 구간은 보행거리 기준으로 20m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20m마다요? 계단은 각 층에 계단 참, 그러니까 계단 중간에 좀 넓은 공간 있잖아요. 네네. 거기마다 설치하고요. 보통은 흰색 바탕에 녹색 문자로 표시되죠. 네, 익숙한 그 표시네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할 때, 그러니까 정전되거나 있을 때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전원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히 일반 상용 전기를 쓰고요. 네. 근데 정전이나 화재 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축전지 같은 비상전원을 갖춰야 합니다. 비상전원. 네, 이 비상전원으로 최소 20분 이상은 작동해야 하고요. 20분? 특히 삼선식 배선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삼선식이요? 그럼 뭔가요? 이건 평소에는 등을 꺼둬서 에너지를 절약하다가 화재 신호가 딱 감지되거나 정전되거나 아니면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하거나 네네. 이런 특정 비상 상황이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탁 켜지도록 만든 방식이에요. 안전이랑 효율을 같이 잡은 거죠. 와, 똑똑한 방식이네요. 자, 유도등이 이제 방향을 알려준다면 만약에 정전으로 아예 캄캄해졌을 때는 길 자체가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비상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 네, 이건 정전 시에 피난 경로에 최소한의 빛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거실이나 복도, 계단 같은 곳에 설치되는데 중요한 건 밝기죠. 밝기요? 네, 바닥에서 측정했을 때 최소 1럭스 이상, 이 정도 밝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1럭스. 어느 정도 밝기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맑은 밤하늘에 뜬 보름달 정도 밝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름달 밝기. 그 정도면 완전 암흑 속에서도 최소한 방향은 잡을 수 있겠네요. 기억하기 쉽네요. 네, 그쵸. 근데 아까 유도등 비상전원이 20분이라고 하셨는데 비상조명등도 똑같이 20분인가요? 아니면 혹시 더 오래 켜져 있어야 하는 곳도 있나요? 기본은 유도등과 같이 20분 이상인데요. 네. 근데 더 신경 써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층 이상 건물의 해당 층들. 고층 건물이요? 네. 혹은 지하층이나 창문이 없는 무창층 중에서 특정 용도, 도소매 시장이나 지하역사, 지하상가 같은 곳들 있죠? 네네. 이런 공간은 무려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을 갖춰야 합니다. 60분이요? 와, 3배나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대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조명 유지 시간을 길게 확보해야 하는 거죠. 위험도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확실히 고층이나 지하 공간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건 이름 그대로 선전등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손에 딱 들고 어둠 속에서 길 비추는 거죠. 이건 어디에 꼭 있어야 하나요? 주로 숙박시설 객실 있죠. 아니면 다중이용 업소에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둬야 하고요. 호텔 객실 같은 곳에 있는 그거군요. 네, 그리고 백화점이나 영화 상영관처럼 넓은 곳은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그리고 지하상가나 지하역사는 더 촘촘하게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와,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연기가 자욱할 때 바닥을 비추면서 대피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시야 확보에 중요하죠. 네, 오늘 이렇게 피난 유도 설비 삼총사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와, 그냥 등이 아니라 설치 높이, 거리, 시간, 밝기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니까 왜 중요한지 더 와닿으시죠? 네, 확실히요. 결국 다 위급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법규니까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설비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기준들을 좀 기억해두면 다음에 건물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거 하고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러실 겁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볼까요? 다음에 건물 안에서 피난구 유도등이나 비상조명 등을 딱 발견하시면요. 잠시만 멈춰서 한번 보세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만약 지금 진짜 비상 상황이라면 이 빛이 충분히 밝을까? 위치는 괜찮은 걸까? 하고 한 번씩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이 설비를 개선한다면 어떤 점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더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더 똑똑하게 작동하는 방식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상 자체가 우리의 안전 의식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